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23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오늘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란을 일단은 타격을 했죠. 그 벙커버스터 통해가지고 뭐 비폭격기 등을 통해가지고 타격을 했고, 이란 언론 핵시설 피격 확인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도 합법적인 표적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 뭐 이제 미사일 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이란의 핵시설 3곳 성공적으로 공격을 했고, 트럼프 SNS에 공식적으로 갖다 이제 자신들이 타격한 게 맞고 어필을 했죠. 오전 중에. 그래서 목표물이 그리고 아직 많다는 걸 좀 기억해라. 그래서 이란, 너희들이 지금 휴전 협상이라던가 뭔가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면은 아직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상 반협박성 그런 키워드로 좀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 시설 완전 파괴됐다. 이란 평화 만들어야 된다. 이란 평화 만들지 않으면은 향후 미국의 공격이 훨씬 강력할 것이다. 즉 압박에 대한 내용이 계속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일단은 뭐 해치 테마가 당연히 부각은 될 겁니다. 될 건데 좀 이따가 뒤에서 뒤에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설명드릴 거고, 자, 그리고 금요일날 지수가 엄청났죠. 코스피가 결국에는 3천 광기 구간 계속 유동성이 안 마르고 조정 나올 것 같은데 버텨요. 높은 자리에서 계속 잘 버티더니 지금 중동 지역 이벤트가 뭐 마무리됐던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3천 구간에 계속 톡톡 하더니 힘있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RSI만 보면은 이게 조정이 나올 법한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분명히 다른 건 있어요. 유동성이 확실히 좀 받쳐주면서 오르는 느낌이어서 딱 코로나 이때 이런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중동 지역의 이벤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조정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정이 나오면 좋기도 한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열리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팔면서 이게 증시가 못 버틸 정도로 매도가 나오는지. 근데 결국에 코스피 금요일날 또 5,500억 이런 식으로 좀 사는 모습이 있고, 최근에 팔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팔죠. 그 전에 이 대금 1조 들어왔을 때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1조 단위의 큰 금액들이 들어오고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매도가 있었지만 3천억, 2천억 합쳐서 5천억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시 2,600억 사고 1,600억 팔고 5,500억.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성은 결국 외국인이 정합니다. 이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정말 원웨이로 갔다 얘네들이 대놓고 작정하고 판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단기에 대해서 더 조심도 해야 되는데, 여기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아직 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계속 있는 게, 지수에 대해서 결국 인버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할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지수 체크용에서 코스닥 레버리지가 있고 인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보시면은, 인버스는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자, 누가 사요? 개인이 많이 삽니다.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버스, 즉 지수가 하락할 거라는 거에 대한 베팅을 개인만 하고 있어요. 개인이 좀 메인으로 개인이 시원시원하게 하고, 기간은 뭐 방향성 정해져 있고, 외국인은 그냥 샀다 팔았다는데 금액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개인, 그리고 반대로 레버리지는 어때요? 기간, 외국인은 매수 중입니다.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건지 더 치고 나갈 건지. 반대로 개인은 지금 레버리지 이거 많이 올라왔어, 지수 단기간에 조정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개인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다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 이슈 계속 봐야 되고, 이번 주 일정은 일단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거는 로보택시, 그 다음 뭐 정상이 요거 나토 참석 안 하는 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3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택시 출시에 대해서는 저번 주 이미 종목들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긴 했거든요. SOS랩도 120선 계속 버티고 하더니 올라오고, 퓨런티어도 이제 뭐 같이 덩달아서 120선을 좀 다시 트라이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라이콤은 시간에서 계속 120선 때리다가 한번 슈팅 만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좀 출시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실제로 매출이 엮이는 그런 종목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테슬라 자율주행 출시를 했고, 그게 이제 사고 안 치는지
그리고서 매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중동 지역, 결국 일단 미국이 선제 공격을 했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야 니네 협상할래 말래, 안 하면은 뒤에 더 무서운 공포 미사일 더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한 건데, 결국 여기서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거일 거예요. 이란이 이제 보복을 선포를 했죠. 뭐 당연히 일단 맞았으니까 보복을 선포를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시민도 합법적 표적이다, 이거 플러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봉쇄됐다,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봐야 될 포인트는 1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일 일단 시장이 열렸을 때 미국 선물 플러스 유가, 원유 얼마나, 뭐 갭은 유가는 당연히 좀 튀고는 시작할 텐데 급등을 하냐 마냐, 그리고 추세를 이어가야 돼요. 아침에 이제 갭 뜨고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장 열리고서 유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지,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갭 뜨고 그냥 훅 하고 밀리면은 그냥 단발성으로 순간적으로 매수가 몰렸지만 결국 패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선물이 결국 증시가, 세계에서 중심은 미국이죠. 미국 크게 흔들리냐 아니면 좀 버티냐에 따라서 다시 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일단 무조건 보셔야 되고, 이거 플러스 당일주의,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지금 1위입니다. 1위 증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전 세계 1위 증시라는 거를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솔직하게 항상 꼴등 증시, 세계에서 뒤에서 1등 증시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외가 조금 밀리더라도, 원래 작년 같으면 미국이 2% 밀려? 그럼 우리나라 4%를 생각했어야 돼요. 막 코스닥 3%, 4% 하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2% 밀려? 야, 뭐야, 쟤는 뭐 후발주잖아, 뭐 2등주, 3등주 개념이잖아. 야, 우리나라 증시는 1% 내에서 멈추거나 혹은 뭐 양봉까지 돌리면서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내일 바로 이제 3,000도 돌파시켰겠다, 단기적으로 좀 패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장 열리고 당일주의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외국인이 진짜 시원하게 패딩이 치나, 그리고 미국 선물이랑 유가, 미국 선물 대비해서 연동하는지, 밀리더라도 지금은 좀 낙폭이 있으면은 큰 거 아니면 결국 밑골이 좀 일단은 달 가능성이 높거든요. 달고 유지를 하냐 아니면 달고 다시 밀리냐, 이 차이인데, 일단 지금 증시는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엄청 좋은 기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진짜 좋은데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올 확률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다 조정 나오겠어? 싶을 때 강한 조정이 나오면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확률적으로 지금 조정을 확 하고 밀어버릴 정도에 대해서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벤트성으로 호르무즈 해협 실제로 봉쇄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란의 미국 보복에서 일반적인 보복 말고, 뭐 이라크의 미군 기지 뭐 주둔하고 있는 거 부대 보복 이런 거 말고, 결국 이란이랑 미국은 체급 차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란이 보복하면, 보복을 만약에 해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라는 국가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요. 이란 국가가 지도상에서 미국을 어설프게 건드린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길 수는 당연히 없죠. 어차피 뭐 보복을 하고 하더라도 이전에 그 9.11 이런 것처럼 뭔가 좀 테러든 뭐든 좀 해서 뭔가 미국을 더 건드린다. 일단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선포한 거예요. 야, 니네 여기서 멈춰. 이제 협상을 하던가 뭔가 해.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 더 때릴 수도 있어. 이미 때렸어요. 우리 뭐 세계의 시선 신경 안 써. 뭐 나토든 유럽이든 뭐 해가지고 뭐 평화를 위해서 그거 모르겠고 일단 때렸는데, 어차피 나한테 아무도 뭐라 못해. 등치가 이만한 막 멧돼지가, 산에서 등치가 이만한 호랑이가 막 해가지고 앞에 뭐 토끼가 있는데 거슬려서 탁 치워버렸어요. 꽥 하고 죽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옆에 지나가던 뭐 여우가, 그래도 호랑이님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눈앞에 지나갔을 뿐인데 그거 쳐서 이럴 수 있는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뭐 중국이랑 뭐 해가지고 뭐 좀 우호적인 발언을 내세우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 봐서는 뭐 중국도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고 그러진 않겠죠. 애초에
중국이랑 이란이 정말 뭐 친밀해가지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내가 때렸는데 니네가 뭐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협상할 거야? 아니면은 뭐 그냥 나 때리는 거 계속 맞아볼 거야? 나 지금 이거 한 번 때리고서 조금 턴을 줄 텐데 니가 5번 턴 줄 때까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협상 안 해? 그럼 나 그때 또 쫓아가서 또 때릴 거야? 그런 느낌이 있죠? 뭐 내가 때렸는데 네가 어떡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토끼가 열받아서 호랑이 발을 물어? 그러면은 너 가족 있지? 너 집 있지? 내가 가서 그냥 다 밀어버릴 거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미국은 좀 액션을 취하고 있죠. 거기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세상 신경 안 쓰면서. 그래서 이란이 이제 지금 보복을 1000명은 당연히 해요. 할 수밖에 없죠. 자존심이 있고 하니까. 근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보복에 대해서 무력이 뭐 돼 아니면 뭐가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리고 또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럴 확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뭐 신나서 때리겠죠. 그러면 형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혼내줄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보복이라는 게 이어지더라도 직접적으로 하기도 쉽진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종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한테 뭐 하메네이가 이제 후계자 뭐 3명 선정해놨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보력 차원에서 그 이스라엘 모사드인가요? 그거랑 이제 미국 이렇게 합작하면은 뭐 빈살만도 빈살만이 아니죠. 빈살만이면 큰일 났죠. 빈라덴도 그랬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렇게 좀 오래 막 이어지고 그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란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힘 대 힘으로는 안 돼요. 힘 대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뭐 국민 이런 거 선포한 것처럼 시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소규모 뭐 테러?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미국이 당하다 보면은 밀어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보복일 확률은 높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또 종교가 엮여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는지 못 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넘을 확률이 높지 않나. 이미 이렇게 타격을 한 순간부터 너네 선 넘으면은 국가를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좀 경고를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란을 도와줄 국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데 도와줄 국가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뒤로 엮어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뭐 이라크, 뭐 중동 지역 이렇게 있는데 봉쇄한다? 자신들의 뭐 밥줄도 똑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규탄 하는 국가들조차 이스라엘 편을 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 밥그릇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솔직하게 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미친 척하고 넘는다? 그러면은 사라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봉쇄 같은 거 나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마 일단 내일 아침에 갭은 뜨겠지만 그게 유가가 높게 뜨면 뜰수록 결국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혹은 뭐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더라도 결국에 여기서 더 심화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이란이 심화를 시킬 거면 자신들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내일 아침에는 뭐 지수가 좀 개파락을 할 확률은 당연히 있지만 코스피 3000을 넘기면서 종가까지 마무리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힘이 정말 세요. 유동성부터. 그리고 선물 유가 좀 참고하고 당일 추이에서 개파락을 하면은 뭐 외국인 사재끼나 걔네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사고 하면은 지수를 더 밀 생각은 지금은 아직은 없구나 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유가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갭이 좀 세게 뜨겠죠? 뜰 텐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상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트레이딩 영역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한미통상협의 통상본부장 22일 방미 출국. 그래서 24일 뭐 대미 협상 이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상은 뭐 이제 LNG 키워드가 좀 주축이기는 하죠. 그리고 저런 중동 지역 타격을 통해서도 뭐 한택, 원일 TNI, 동양철강 이런 LNG 대체로 좀 부각될 수도 있고. 자, 비밀번호 당장 바꿔야 된다. 구글, 애플, 페북 등 지구 인구의 2배인 160억 개 데이터가 털렸다. 그래서 임팩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구글, 애플, 페북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을 좀 보면은 뭐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완벽하게 보안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모니터랩
한싹 이런 애들이 좀 끼가 좋았죠.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보안 사이트, 보안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래도 보안 혹시나 저는 보안 관련 키워드는 결국 임팩트는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탁 터지고 털렸으면은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 다음 추가적인 재료가 바로바로 이어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단발성으로 하루 이틀 정도 가나 볼 것 같은데 일단은 구글, 애플 등등 대기업들 키워드가 좀 껴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좀 간단한 게 그거 외에는 그냥 정책주 보면 돼요. 어차피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량주들, 그리고 상법 개정안, 민생, 지역 화폐는 이제 좀 패스, 나중에 이제 눌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일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장에서 이거 센 게 딱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본격 착수, 그 다음에 실물 자산 디지털화 경험 살려서 이제 금 스테이블 코인 대표 되겠다, IT센 글로벌 회장, 요런 키워드들. 그리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막 이런 식으로 뭐 $70 뭐 이렇게 해서 상장을 했는데 240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통화 힘 포지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런 AI 정책,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얘가 이제 박스권 이거 돌파하면서 좀 힘을 잘 주고 있는데, 얘는 첫날 올라왔을 때 이제 주도주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좀 며칠 무조건 추적을 해야 됐던 그런 종목이고, 카카오도 확실히 강하게 요 자리 돌파 나오고 요 앞에까지 돌파 나오면서 카카오도 대금 2조, 그 다음에 기관 외인들 뭐 수급 든든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우량주들부터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미투는 솔직하게 저는 좀 얘는 매매를 못 해봤는데 와, 너무 세요. 그리고 뭐 신세계, INC, IT센 시리즈들 몇 개 있죠. 그거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좀 순환매, 그리고 아톤 이런 것도 지역화폐도 지역화폐인데 여기는 같이 엮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래가지고 카카오 시리즈는 지금 LG CNS 이런 거는 카카오페이가 저번 주에 상한가를 갔었고, 이런 것들이 좀 스테이블 코인 키워드로 슬쩍 갈아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서 뭐 지역화폐에서 그냥 온전히 지역화폐만 엮여있는 애들은 좀 더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대장급 있는 애들도 기술적인 반등도 있고, 그 뒤에 뭐 이제 대북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정우 AI 수석 첫 브리핑 이거 금요일날 네이버랑 카카오 참 좋았죠.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AI 시대 SMR 몸값 치솟아 전 세계에서 러브콜 쏟아진다. 그래서 원전 주도 한정 기술부터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그거 외에도 뭐 나머지 원전 주들은 그냥 무너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뭐 추세도 올수는 깬 자리에서 계속 살짝 밀리면은 이런 저점 구간에 대해서는 또 버티면서 올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원전 주들, 그리고서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소각 공시 의무화 추진 이런 것도 조금 있기는 하네요. 요거는 아주 뭐 지주사 관련 주들 이런 것도 뒤에 상법 개정안 키워드랑 같이 엮일 거기 때문에 HS, 효성, 원익, 한화, 뭐 현대, SK 등등. 자, 그리고서 원전은 또 이번 주에 이거 있죠. 23일, 24일에는 애틀랜틱 카운슬 외교안보 싱크탱크 우리나라 팀코리아랑 원전 10년 플랜 민간 원자력 협력 방안 논의키로 했다. 그 다음에 고리로기 심사가 이제 26일 본회의. 이번 주에는 원전 키워드가 이렇게 두 개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는 한정기술 조금 여기서 손절 처변을 했는데 얘도 좀 주도주였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계속 원전 주들 같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은 뭐 금요일날 해가지고 로봇도 뭐 올해 이렇게 내내 그냥 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로보티즈 투경 해제하면서 좀 슈팅도 만들고 수급도 조금 있고 한데, 로봇도 뭐 볼리 출시가 언제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도 그냥은 안 무너질 몇 년 동안 부각될 테마이고, 화장품, 실리콘2, APR 뭐 등등 신고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자, 그래서 다음 주 일단 내일 유가 관련주들이 갭은 당연히 뜨겠죠. 뜰 텐데 솔직하게 저는 지수가 좀 많이 개파락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곳은 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해치 테마가 갭 뜨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뭐 또 상을 갈지 그거는 좀 보되, 그것과 번외 별개로 시장 자체가 정말 세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 무시 못하고 코스피 3000 돌파, 그러면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너무 잘 나가고 우리나라 뭐 정책도 있고 AI 관련 주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한 달이 엮는 거거든요. 같이 엮여 있어요. AI 소프트 뭐 부터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화장품 뭐 개별주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종목들 테마군은 진짜 많기는 한데 우선순위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